벤치프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벨의 중량을 몸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바벨의 중량을 몸통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이 몸통 쪽으로 중량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갈비뼈와 이 견갑의 세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갈비뼈와 견갑의 세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프레스에서 갈비뼈의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흉추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등을 이렇게 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흉추신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 흉추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흉추신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레그 드라이브, 이 발로 땅바닥을 밀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 흉추신전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1번은 레그 드라이브입니다. 이 레그 드라이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몸통을 띄울 때 이걸 그냥 내 힘으로 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벤치프레스는 내가 힘을 앞으로 미는 동작입니다. 앞으로 미는 동작인데 내가 몸을 꺾는 힘, 이 몸통을 꺾는 힘을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가게 되는데, 이 미는 힘과는 정반대의 힘을 내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는 미는 힘을 써야 되고, 이 흉추를 꺾는 것은 하체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그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목적은 몸통을 띄우는 것인데, 이 발로 몸을 밀어주는 겁니다. 발로 몸을 밀어주는 것이지 내가 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을 드는 것은 미는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상체에 힘을 쓰기 때문에 서로 힘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드는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로 몸을 밀어서 몸을 띄워주고, 몸을 띄워준 상태에서 상체는 미는 힘만 온전히 쓰게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신전이라고 해서 내가 힘으로 몸을 꺾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몸을 밀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치 모양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치의 핵심은 발로 몸을 꺾는 것이지 흉추를 들어서 내가 꺾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몸을 밀어서 흉추를 만들어주고 미는 힘을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핵심은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굉장히 비법인데, 이 호흡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 흉추 등을 이렇게 꺾을 때 이 앞쪽에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굳어 있으면 내가 등을 꺾었을 때 흉추, 등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요추인 허리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흉추신전을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등의 모양을 봤을 때 흉추는 이렇게 후반, 이렇게 굽어지는 커브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흉추가 일자로 펴져 있는, 그러니까 이미 신전되어 있는 상태의 흉추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흉추 신전을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흉추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를 꺾을 때는 이 호흡을 갈비뼈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풍선을 빵빵하게 만들고 싶으면 바람을 불어야지 풍선을 이렇게 꺾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갈비뼈에다가 호흡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호흡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먼저 레그 드라이브로 상체를 세팅한 상태에서 호흡을 일부러 갈비뼈에 채웁니다. 즉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흉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상체 힘을 쓸 때는 흉식 호흡으로 갈비뼈를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마셔서 이 갈비뼈를 공기를 채웁니다. 이 갈비뼈가 확장되면 몸통은 자연스럽게 흉추의 신전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가득 채우면 흉추가 신전 모양으로 단단하게 세팅이 되고 이 단단해진 몸통을 가지고 중량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으로 남은 단계는 바로 견갑골의 세팅입니다. 자, 몸통의 세팅이 끝났으면 그 다음번에는 견갑골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순서는 몸통의 세팅이 진행된 후에 견갑골을 세팅하는 겁니다. 몸통이 세팅되지 않으면 견갑골도 올바르게 세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이 견갑골을 약간의 이 하강 상태, 아래로 약간 눌러주는 상태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 약간 아래로 눌러주는 모양새가 나올 때 약간의 후인, 뒤로 빠지는 후인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견갑골의 후인을 신경 쓴다는 느낌보다는 견갑골을 박아둔다는 표현으로 아래로 이렇게 눌러 내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몸통 쪽으로 중량을 받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 견갑골을 훨씬 편하고 좀 더 단단하게 아래로 박아두기 위해서는 팔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팔을 쭉 편 상태에서 견갑골의 하각을 누르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깨가 찝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팔을 펴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면서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견갑골의 움직임은 상완골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견갑골을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완골을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를 들고 견갑골에 세팅을 할 때는 팔을 약간 구부려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느낌 때문에 아마도 발을 휘어지게 잡아라 라는 브레이크 더 파라는 큐잉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발을 구부러지게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을 약간 구부려서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견갑골에 세팅을 할 때는 팔을 약간 구부리는 느낌으로 아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벤치프레스를 먼저 잘 들고 나옵니다. 이때 견갑골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팔을 구부리면서 견갑골을 박아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견갑골을 잘 박아둔 상태에서 벤치프레스 동작을 진행하시면 견갑골을 더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팔을 핀 상태에서 견갑골을 세팅하려고 그러면은 어색한 감이 들기 때문에 팔을 같이 약간 구부리면서 몸통을 받아주시면 훨씬 더 안전적이게 견갑골을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서 벤치프레스 중량을 몸통으로 받는 것을 보여드리면 1번은 먼저 발의 세팅입니다. 하체를 잘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바벨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그 드라이브, 발로 먼저 몸통을 밀어서 흉추 신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가득 채워줍니다. 호흡을 가득 채워준 상태에서 팔을 약간 구부려서 몸통으로 중량을 받아주고 벤치프레스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방식대로 벤치프레스를 세팅하면 몸통으로 중량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을 차차 익혀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몸통으로 중량을 받게 되면 벤치프레스 중량을 훨씬 더 안정적이게 다루게 되면서 중량이 서서히 느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벤치프레스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량보다는 자세나 느낌을 먼저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총 정리를 해드리면 벤치프레스의 이 중량을 몸통으로 받기 위해서는 흉추의 신전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 견갑골의 세팅입니다. 흉추의 신전을 위해서 이 레그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흉식 호흡을 사용해서 갈비뼈를 올바르게 세팅을 해두면 견갑골의 하강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가볍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견갑골의 세팅이 이루어지면서 중량을 몸통으로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중량을 몸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깨라는 관절은 애초에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즉 힘을 많이 쓰는 것이 원래부터 조금 어려운 관절이기 때문에 이 몸통의 안정성이 증가해야만 힘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중량을 몸통 쪽으로 받아주게 되면 어깨의 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힘을 더 잘 사용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정말 꿀팁이니까 이 부분 잘 연습해서 벤치프레스 중량이 오르시길 바랍니다.